자, 박주식 두 번째 키워드 알려줘. 두 번째 키워드는 여행사입니다.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 여행 수요가 뭐 본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다. 실제로 이미 패키지 상품들 판매를 오래전에 했었고요. 지금도 뭐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행사 관련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 같은 리오프닝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항공사하고 여행사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르게 봐야 된다. 네네. 예. 왜냐하면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송이나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적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로인 상태인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여행사 1, 2위 하나투어라던가 네.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객 수요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10월 달까지 여행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실적은 좋지만 주가가 우상향하지만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여행사가 크게 이제 ATR 여행사랑 BSP 여행사로 좀 나뉘게 돼요. 여기서 잠깐 네. 주식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BSP, ATR 이런 용어를 썼는데 박주식 이게 뭐지? 알고 있니? BSP는 빌링 앤드 세틀먼트 플랜이 약자이고 ATR은 에어 티켓 리퀘스트의 약자입니다.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직접 그걸 발행할 수 있느냐, 발행할 수 없느냐, 티켓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여부네요. 네. 여행사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이게 여행 알선 서비스가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기준으로 이제 한 50%가 넘어가는데 매출 비중에. 네. 근데 항공 알선 서비스는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패키지 여행이 이익률 측면에서는 더 좋은데 요즘에 추세를 보면은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 여행을 가는 성격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네.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계획해서 네. 직접 가서 본인이 경험하는 그렇죠. 그런 여행이 이제 각광받고 있죠. 가가지고 네. 어디 네. 자 옛날 같으면 이랬잖아. 가가지고 네. 자 포인트요. 네. 자, 포인트요. 자 식사하세요. 네. 아니 자 요거 좀 사세요. 자 뭐지 그 논이. 자 논이 좀 사세요. 지금 마치 꼭 여행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이제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도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많이 걸릴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BSP. 네. 요런 데는 그래도 조금 빠르게 이익률을 가져올 수는 있겠지만 ATR 같은 경우에는 그 BSP보다는 더 느리게 회복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도 되나요? 네. 근데 상장사들 중에는 거의 다 그냥 BSP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어떤 항공을 많이 갖고 있는지 네. 실제로 뭐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일본 노선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뭐 여행주 중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뭐 노랑풍선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민우 전문가께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리오프닝주 중에 여행사 종목 투자 강추, 비추. 저는 비추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노래들 이렇게 비추. 많으시 왠지 좀 막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은 제가 주가 수준 자체가 이미 기대감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기대감이라는 건 이제 풍선과도 같기 때문에 풍선이 한번 이렇게 바람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금방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제 우리가 투자 금액이 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 오늘 계속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네. 자, 항공주와 달리 여행사주들은 실적으로 연결되려면 조금 멀었다.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가 언제 또 푹 꺼질지 모른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는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박주식 알려줘. 세 번째 키워드는 면세입니다. 면세. 제 아내가 좋아하죠. 여자분들은 다 좋아하죠. 네, 다 좋아하시죠. 코로나 이전에 면세점 시장 경쟁이 정말 치열했었죠. 그 면세 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1등이었습니다. 매출 기준으로. 1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유럽이 1등 아니야?
아니면 뭐 중국이 1등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우리나라가 있는데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25%를 차지해가지고 4분의 1이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국의 따이공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면세품을 가지고 와서 대부분 화장품을 많이 샀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이 엄청 인기가 있으니까. 그쵸.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2020년과 2021년에는 어땠습니까?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5조 한 5천억 원 정도, 그리고 21년도에는 17조 한 8,300억 원 정도로 네. 2019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줄어든 수치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은 처참했다는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예. 3월 중순 이후 매출이 직전보다 급격하게 이제 늘었다는 뉴스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코로나로 이제 면세 업종이 겪었던 위기, 리오프닝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면세점은 네.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에 대한 면세 매출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나라는 또 한도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600달러 면세 완전 그냥 세금이 없는 이 600달러는 풀리지가 않았거든요. 만약에 조금 뭐 비싼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명품을 산다라고 하면은 별 소용이 없죠. 백화점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죠. 초과 면세에 대한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샤넬백 이런 것들은 실제로 백화점 가면 뭐 1,000만 원이 넘어가죠. 근데 1,200만 원짜리 제품이 면세점에서 가면은 이제 간이새우라고 뭐 초과새우를 먹이게 되면은 1,400만 원이 넘어가는 현상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600 걸어놓은 게 저는 좋아요. 갑자기 진심이 나와버렸네. 예. 방송 보셔도 되고. 계속 이어주세요. 예. 지금 이 면세 한도가 풀린다고 해서 조금은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면세 분야는 외국인 방문객의 매출 비중이 증가해야 실적 회복으로 확실하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내 면세점 매출을 봤을 때 그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이 90%라고 하면은 그만큼 16조네, 16조. 그렇죠. 16조죠. 확실하게 면세 분야는 16조, 조잖아요. 외조가 필요하네요. 네. 외부 관광객들의 도움. 아, 네. 면세점의 큰 손인 따이공 아까 얘기한 네. 예, 중국인 보따리상들의 추세는 그러면 지금 어때요? 중국에서 이제 워낙 강력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시행을 하다 보니까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려면 중국 정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먼저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올해 가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을 개최를 하는데 네. 그때까지는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가을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9월, 10월인데 그렇죠. 아직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하, 우리로서는 좀 답답합니다. 자, 중국이 안정화될 때까지 면세점 관련주는 함부로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국내 들뜬 분위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의 추이도 눈 크게 뜨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 여기서 레벨업주 공개하겠습니다. 어이구, 뭐 이 타이밍을 기다린 것처럼. 네. 자, 오늘의 두 번째 레벨업주. 국내 여행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리오프닝 관련도 이제 주식시장의 큰 이슈기는 하지만은 지금 가장 큰 건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뭐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또 이제 전쟁 이런 자극적인 주제들인데 이런 것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어서 특히 이제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는 코로나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일일 입장객들이 좀 제한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ARS를 통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입장객들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이 방역 수칙을 해제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수혜를 바로, 그러니까 뭐 기다릴 필요 없이 가을이나 뭐 이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이게 올해 실적에 반영이 돼서 올해 말 실적 전망치로는 그러니까 2019년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어느 정도 바로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이는 실적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과 관련된 여행사인 건가요? 여행사는 아닙니다. 여행지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그 여행지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래도 또 헷갈리는데. 너무 나온다 싶으면 내가 잠깐 여기까지 이래야 되는데. 야, 너무 헷갈리는데.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해줄 김민우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현명한 투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렙 박주식, 오늘 리오프닝을 주제로 항공과 여행, 면세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투자자들의 마음에 리오프닝 훈풍이 좀 불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죠? 자, 다음 주에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투!